자,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2025년 5월 7일 오전 8시고요. 보통은 지금 산을 가야 할 시간인데 제가 유방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좀 좋은 팁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켰습니다. 원래는 제 채널은요, 그냥 제가 사랑하는 지인,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이제 희망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게 제 방향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유방암 이야기 카페라고 있거든요, 네이버에. 거기 들어갔는데 저랑 비슷한 병기인 환우분이 이제 선항암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저를 이제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코멘트를 남기셨더라고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어떠셨나요? 막 이러면서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 되면 저도 옛날에 그랬듯이 좀 저랑 같은 비슷한 병기인분들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저도 많이 궁금해서 찾아보곤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고 그냥 그분들이 어떻게 남겨놨는지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결정도 내리기도 했고 또 위로받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암을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간간히 이렇게 제 직접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도 되게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계기로 이렇게 남겨봅니다. 사실 이런 주제로 잘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유튜버 중에 암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자연주의를 지향하시고 또 음식으로 이렇게 음식의 힘을 믿으시고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성향의 이제 암 환자분이신데 유방암 환자분이신데 저는 그분 것도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분 거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또 얻으실 수 있지만 저의 이제 개인적인 또 경험을 공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결정해서 오늘 이렇게 산에 가지 않고 이따 가긴 갈 겁니다. 먼저 이렇게 짧게 한번 남겨볼게요. 일단 저의 경우는요, 체격이 좋습니다. 뼈가 굉장히 굵어요. 뼈가 굵고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잘 자고요. 잘 먹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선항암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요. 이런 신체적인 조건에서 일단 저는 유방암 3기 C, 그러니까 전이가 이미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암의 크기도 8cm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3기로 분류하냐 4기로 분류하냐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너를 4기로 분류하면 넌 수술을 하면 안 된다. 일단 3기 C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고민을 하시더니 너는 3기 말인데 거의 4기로 가는 환자인데, 왜냐면 제가 이미 전이가 겨드랑이만 있으면 3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목 쇄골뼈 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3기, 4기 이게 좀 애매하다 하셨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마음을 돌려 먹으시고 그래, 너를 내가 3기 말로 보고 내가 너를 치료할게 이렇게 해주시고 수술도 해줄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렇지만 암 크기를 좀 줄여서 수술을 하자. 그래야 좀 위험성이 덜 하니까.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 암이 또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근데 처음부터 저한테 그렇게 큰 기대를 주시는 않으셨어요. 그냥 해보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8cm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선항암 8차를 이제 하자고 하십니다.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유방암 이야기 카페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이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별 생각 없이 임해서 잘 이겨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방암 이야기를 찾아보고 한 거는 수술하기 전이에요. 딱 수술하기 전에 수술 관련돼서 성형 관련돼서 이런 겁니다. 항암할 때는요, 선항암할 때는 저는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고 선생님 100% 믿고 그냥 저를 믿고 그렇게 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차라리 그게 더 낫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쓸데없는 걱정이 없었거든요, 제 머릿속에. 선항암 잘하면
암 크기도 많이 줄어들고 어쩌면 뭐 부분 절제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완전 간해도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아주 막연한 꿈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잘 모르는 상태로.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일단 그 선항암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머리가, 이렇게 일단 멘탈이 나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항암을 하다 보면요, 멘탈이 무너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머리카락 빠지는 겁니다. 요거는 무조건 빠져요. 나는 안 빠지겠지, 나는 조금 빠지겠지, 이렇게 하시면서 희망을 품고 긴 머리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밀시게 되시면 더 힘드니까요. 미리 미세요. 밀고 예쁜 가발도 맞추고 그렇게 하시면서 준비하세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짧은 게 떨어지는 거랑 긴 게 떨어지는 거랑 너무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짧게 떨어지는 거 봤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멘탈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그 머리카락 떨어질 때. 그냥 오히려 삭발할 때 엄청 울었죠. 근데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는 알고 있었어, 이랬어요. 가발 언제 나오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미리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멘탈이 나가는 거는요, 너무 큰 희망을 갖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부분 절제만 해도 된다 그랬어. 만약에 선항암을 하게 되면 다 완전 간해할지도 몰라. 도려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 전절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 초기, 연기 이렇지 않은 이상 보통 대부분 전절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그런 거 생각 못했어요. 나는 부분 절제만 할 줄 알았어요. 나는 아예 부분 절제도 안 할 줄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전절제를 합니다라고 하면 무너지거든요. 그냥 전절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즘 성형 기술이 엄청 많이 발달됐거든요. 성형을 어디서 할지, 내가 바로 동시보건을 할지 지연보건을 할지, 성형을 하게 되면 보형물을 쓸지 아니면 내 자가 지방으로 해서 자가 복부 복원을 할지, 그런 거 정보를 좀 알아보세요. 선생님은 어디 선생님이 좋은지. 만약에 동시보건을 하면은 지금 현재 본원에서 이제 외과적인 이제 수술을 하실 때 그때 성형을 동시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본원에서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지연 재건을 하시게 되시면 좀 옵션이 다양해지겠죠.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다 내가 초이스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단점은 수술을 2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수술을 이제 동시보건을 하냐, 동시보건을 하지 않느냐, 이것도 되게 다 장단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멘탈이 크게 나갈 수 있는 2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미리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항암 이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멘탈이 무너지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미리 마음에 꼭 드시고, 염두에 두시고, 정보를 찾아보면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정보를 찾아보면은 더 희망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저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전절제로 가야 되나, 부분절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 이런 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예쁘게 성형을 해서 또 이렇게 또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난 성형 필요 없어, 나는 오히려 그냥 건강에 집중을 하겠어, 이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이렇게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직접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선항암을 하면서 주사를 맞은 날로부터 7일 내지는 길게는 10일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게 차차 나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안 힘들다가 처음에 너무 힘들다가 나중에 안 힘들거나 처음에 힘들다가 나중에 안 힘들거나 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차 좀 견딜만해졌어요. 그 아픈 그 기간이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8차 맞고는요, 뭐 한 2, 3일 만에 막 어디 다니고 해도 거의 문제가 없을 만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1, 2, 3차가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1, 2, 3, 4차. 1차는 좀 못 모르고 지나갔고, 2, 3, 4차부터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힘들었냐. 덥고, 춥고, 이게 무한으로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울렁거리는 거. 속이 정말 너무 울렁거려요. 너무 울렁거리고, 그리고 냄새에 너무 민감해집니다. 제가 냄새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누가 향수를 뿌렸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 손 세정제에서 나는 냄새라든지, 뭐 세제, 화장품 이런 데서 나는 냄새가 너무 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울렁거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이제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뭐 냉장고에서 문을 열면은 김치 냄새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역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냉장고에 냄새 나는 거 다 드러내고 다 청소를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넣어놓고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세정제도 냄새 안 나는 거로 바꾸고, 그리고 향수도 제발 뿌리지 말아달라, 나 항암할 동안은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향에 엄청 민감했습니다. 이 향이 원하는 향을 원하는 향이 아니면, 그러니까 원하는 향이 없어요. 그냥 무향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하지 않게 향을 맡으면 그냥 속이 울렁거리는 겁니다. 네, 그 7일에서 10일 정도까지는요. 뭐 그 이후는 좀 괜찮습니다. 속이 울렁거리지 않을 땐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이런 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렁거리기 때문에 이제 잘 못 먹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거를 이겨냈냐. 일단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서 늘 공복을 사과 하나로 깼습니다. 이렇게 과일을 먹으면서 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선항암을 하더라도 저는 간헐적 단식을 유지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살을 빼고 있는 상황이었고 89kg에서 79kg까지 뺀 상황이었거든요. 암 진단했을 땐 76kg였죠. 그래서 더 빼야 됐었어요. 선생님도 너는 좀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간헐적 단식을 더 하는 건 선생님도 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첫 끼를 11시 이때 먹거든요. 11시 때 이제 사과로 하나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제 항암을 하니까 비타민이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비타민 복용제를 보통 복용을 하지 않고 무조건 과일로 비타민을 섭취를 했습니다. 이제 골드키위 하나가 그 1일 권장량 그 비타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키위 하나, 그리고 사과 하나, 그렇게 해서 첫 끼를 항상 먹었어요. 11시쯤에 운동하고 와서 11시쯤에. 근데 이제 7일에서 10일 사이에서는 운동을 못하죠. 뭐 잠깐 걸을 수 있으면 걷죠. 근데 이제 못하죠. 못할 때도 공복을 11시에 이제 깨는데, 이 공복을 11시에 깰 때 골드키위 하나, 사과 하나 그렇게 먹고 공복을 깹니다. 이제 그거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엄마한테 맛있는 밥을 좀 차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안 차렸어요. 현미밥에다가 이제 그때 땡기는 게 있어요. 그때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먹고 싶은 게 딱 생각이 납니다. 먹고 싶은 거 내지는 먹을 수 있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맵지 않은 거,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은 거, 기름에 이렇게 붙이거나 그런 건 진짜 전혀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깔끔한 그런 위주의 음식을 제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가 들어간 맑은 된장국이라든지 콩나물국이라든지 뭐 그냥 시금치 무침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죠? 소고기 묵국이라든지 이렇게 냄새가 안 나면서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나 다양하게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났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야채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고기를 좀 섭취할 수 있는 거, 고기든지 뭐 두부든지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거, 요런 메뉴를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꼭 섭취해야 한다. 나는 무조건 섭취해야 한다 하면서요. 그래서 야채가 들어간 거 하나, 야채가 많이 들어간 그 반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고기나, 그러니까 단백질이 함유된 그 국이나 뭐 요리나 뭐 이런 거 하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탁을 드려서 먹었습니다. 예. 계란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먹습니다. 어쩔 때는 이제 혀가 이렇게 도돌도돌해서 맛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먹습니다. 무조건 먹습니다. 예. 너무 울렁거려서 먹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먹었습니다. 먹어야 되니까요. 무조건 먹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요, 너무 울렁거릴 때는요, 참크래커 하나 먹고 좀 진정을 시킵니다, 속을. 그럼 진정이 좀 더 돼요. 참크래커나 뻥튀기 있죠? 요거 먹으면 진정이 좀 됩니다. 그러면 진정이 좀 된다? 이러면 밥을 또 이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을 뻔한 게 있는데요. 그 입안이 좀 많이 헐 수 있고 구내염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건 진짜 흔하게 갖는 그 부작용인데요. 저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서는 가글을 처방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번 써봤는데 저한테 너무 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친오빠가 호주에 살거든요. 근데 오빠한테 부탁을 해서 프로폴리스를 받았어요. 마누카꿀 재배하는 그 농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프로폴리스가 있거든요. 그 프로폴리스를 이제 양치질을 하고 하루에 이제 2번, 3번 이렇게 뿌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방을 했죠. 뭐 그게 효과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구내염을 앓진 않았습니다. 구내염 때문에 고생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가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독하다.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다. 난 좀 조금 더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거를 좀 예방하고 싶다 하시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뿌려보시는 거를 제가 권장을 하고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오빠가 보내준 그 똑같은 그 제품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살 수 있더라고요. 괜히 오빠 귀찮게 했어요. 예,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공복에 이제 뭐 울렁울렁해서 뭘 잘 못 먹었을 때 근데 이제 영양분은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저는 했던 게 마누카꿀, 오빠한테 또 마누카꿀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게 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성분이 좀 좋은 게 이제 좀 비싸요. 근데 오빠가 비싼 거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한 숟갈 먹었어요. 만약에 밥을 많이 못 먹게 됐을 때 이제 과일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마누카꿀 한 숟갈 먹고, 그렇게 이제 속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진정이 되면은 밥을 먹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꿀 있죠? 약꿀. 그런 거 한 숟갈.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게 그냥 일반 당분 같은 게 아니라서요. 이렇게 혈당을 확 올리지 않거든요. 좋은 꿀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설탕꿀 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렇게 해서 공복을 깨는 이제 과일을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 저녁을 먹고, 그리고 빨리 잡니다. 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빨리 잤어요. 그 7일에서 10일 동안은 정말 그냥 잡니다. 또 잠이 또 왔었어요. 이게 몸이 피로했나 봐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물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 뭐 물을 많이 마셔야 되냐, 마시지 말아야 되냐, 이런 말도 많잖아요. 저는 물도 엄청 많이 마셨습니다. 여기 가끔에 약수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수터 가가지고, 뭐 약수물도 좋다 안 좋다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약수물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약수물을 떠서 엄청 많이 마셨고, 하루에 2리터 이상씩 마셨고요. 그러니까 소변도 많이 배출이 됐겠죠. 그러니까 소변도 배출이 되면서 저는 소변을 볼 때 그 항암제 독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진짜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그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준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는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항암을 한창 할 때는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저는 샤워도 진짜 자주 했습니다. 하루에 한 4번, 5번? 땀도 많이 흘리고 샤워도 자주 했습니다. 또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을 못 쐬요. 정말 희한합니다.
못 써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 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힘들어요. 그 에어컨 바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몸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차가운 물로 이렇게 씻는 걸로 대체를 했고요. 그 더운 거를요. 더운 걸 가시는 거를요. 아니면 저는 가평에 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가평에 사는데 제가 잠깐 어머니 집에 있죠. 그래서 이제 가평에 가면은 계곡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자연바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또 괜찮아요. 희한합니다. 그 자연바람이 있는데 가서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가가지고 몸을 이끌고 가서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있다 옵니다. 저는 일 이런 거 다 그만 휴식기를 냈죠. 네. 왜냐 제가 살아야 뭐 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회사에서 저를 기다려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벨기에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에서 이제 휴식을 내고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일을 안 하고 제 건강에만 집중. 남편도 네가 알아서 좀 한동안 살아라 이러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던 겁니다. 예, 왜냐면 남편이 있으면 제가 다 챙겨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또 그게 또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저를 챙겨주느냐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요. 상황적으로 모든 걸 다 이제 스톱을 시키고 제 치료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집중한 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거에 그리고 운동하고 이거 4가지. 이거 4가지 집중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이렇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저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감사하죠. 제가 그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다 내려놓으시고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먹는 거 얘기했고 잘 자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씻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했고 잘 싸는 문제. 항암을 하게 되면요 그 변비가 옵니다. 변비 내지는 설사. 저는 변비를 왔어요. 그러니까 변비는 저는 제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서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는 거여서 진짜 울면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가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너 예전에 이런 경험 있었지? 어떻게 해야 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진짜. 그러다니까요. 정말 어떻게 했냐. 그 친구의 조언이 그 항문 주변을 잘 마사지를 해주래요. 그러면은 느껴진대요. 그 손끝에. 그 항문 주변에 이렇게 똥이 가득 차여 있는 게. 죄송합니다. 뭐 식사 중이었다면 뭐 나중에 들으세요. 그 변이 이렇게 있는 게 느껴진대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항문 쪽으로 이렇게 밀으래요. 밀면서 힘을 주대요. 그러면 그게 그 힘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문 주변을 이렇게 눌러주면 거기 딱딱한 게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살살 문질러주면서 항문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시원하던지. 또 제가 또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제철 과일인데요. 자두 있죠? 자두를 여름에 달고 먹었어요. 그게 변비에 엄청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먹었고, 이제 만약에 계절상 그거를 자두를 먹을 수 없다 이러면 말린 자두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푸른 주스 이런 거 있거든요. 자두 주스 그런 거로 이렇게 대체해 보셔도 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자두를 매일 한 2알씩 먹었습니다. 2알씩 먹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변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친구가 알려준 대로 그렇게 항문 주위를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렇게 변을 봤습니다. 네. 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비가 되면은요 힘듭니다. 이게 몸에 독소가 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바로바로 하루 이틀 3일 막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매일 내지는 이틀 변을 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방법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작용제 같은 거를 이렇게 처방을 해주세요. 그럼 그거를 도움을 받아도 되고,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 추가로 먹어야 되는 약은 안 먹었습니다. 웬만하면요. 진짜 힘들지 않고서는. 근데 저는 그 추가로 주신 그런 부작용제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완전 필요성으로 주신 거 빼고는 더 힘들면 뭐 추가로 너가 이거를 뭐 복용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지금 다 복용 안 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 7일에서 10일을 잘 지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또 중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정말 자연에서, 웬만하면, 만약 자연에서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시다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셔서, 숲 속으로 들어가셔서 걷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산 속에서 보냈어요. 하루에 못해도 3시간에서 4시간은 숲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걸어도, 걷지 못해도 숲 속에 있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 좀 가까워지는 삶을 좀 사셔야 합니다. 항암하실 때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기가 좋고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좀 걷고 햇빛도 좀 쐬고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힘이 또 나요. 또 그 백혈구 수치가 쭉 올라가면서, 그리고 백혈구 주사도 꼭 맞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는 저는 도움이 됐어요. 저는 좋은 거로 이렇게 처방해달라고 해서 백혈구 주사 맞았거든요. 안 맞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백혈구 주사 잘 맞으셔야 되고, 그리고 백혈구 주사 이렇게 백혈구가 이제 올라가야 저 이제 암이나 또는 다른 질병균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저의 아군이 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 이메일 주소가 있을 거예요. 제 그 유튜브 채널에요. 거기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경험담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말을 뭐 또 100% 믿으란 말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저는 뼈도 엄청 튼튼했고 건강했고 잠도 잘 자는 성격이었고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뼈가 저처럼 이렇게 굳거나 그러지 않으신 분들 좀 더 힘드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개인차가 있지만 제 경험담이 궁금하시거나 뭐 좀 그러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절망적인 거 알거든요. 너무 힘든 거 알고. 그리고 특히 항암할 때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살기 싫다. 나 진짜 건강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손톱도 다 변하고 손톱도 그냥 하얗게 변하고 발톱도 까매지고 머리는 없어서 대머리 됐고 피부도 점점 막 기미가 올라오고 더 쭈글쭈글해지고 힘은 하나도 없고 밥맛도 없고 냄새 예민해서 신경질적여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케어해주는 것 같진 않고 근데 사실 또 그렇지 않아요. 엄청 케어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주변 분들은. 근데 너무 예민하고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거든요. 알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말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정말 다 지나가고요. 잘 이겨내시면 이만했던 암이 요만해집니다. 어쩔 때는 완전 간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부분절제가 뭐 아예 안 되거나 뭐 전절제를 안 하거나 그런 기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호전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분들과 또 정서적으로 깊게 하시면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교류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잘 이겨내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화이팅! 제가 나중에 또 좋은 조언이 생각나거나 하면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주 대부분의 영상은 제가 그냥 즐기는 일상, 그냥 친구들과의, 가족들과의 추억 이런 거에 더 집중해서 올릴 거예요. 뭐 맛있게 먹었는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유방암 관련해서 영상이 많이 올라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채널 있죠? 암 이미 이긴 싸움? 이 채널에서 되게 말씀 잘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